2025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하세요. 쿠팡 플레이와 함께 하세요. Vamos! 반갑습니다. 믹스존 K 김영중입니다. 네, 2025 시즌 K리그 개막을 했죠. 네, 저희는 지난 시즌에 이어서 2025 시즌도 라운드별로 재밌는 그 주요 경기들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시간으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2라운드 FC 서울과 FC 안양의 경기를 돌아보겠습니다. 네, 이 경기는 우리나라 프로축구 역사의 하나의 큰 스토리가 된 경기였는데요. 네, 경기 전부터 말이 많았던 연고 이전이냐, 연고 복귀냐, 이런 문제들로 떠들썩했던 맞대결이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떤 표현이 맞고 틀리다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처음 우리나라 K리그라는 이제 그 공식 명칭이 사용되기도 전에 한국 프로축구 리그 시절에, 네, 그 시절에 이제 동대문 운동장을 사용하던 그 럭키금성을 포함한 그 세 팀이 이제 95년도에 네, 서울 공동화 정책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서울은 왜 프로축구팀이 없어지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얼핏 나네요. 네, 그럼 경기를 한번 쭉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날 서울의 김기동 감독은 선발 명단에 조금 변화를 주었는데요. 정승원을 윙포워드로 올리고 기성용의 파트너로 이승모를 선택했습니다. 또 루카스 대신 손승범을 투입하면서 스피드 싸움을 기대했죠. 안양도 핵심 스트라이커 모따와 게임메이커 마테우스를 앞세운 공격 작업을 기대했고, 후방엔 1라운드 맹활약했던 네덜란드 출신 센터백 신입생 토마스가 자리 잡았습니다. 네, 경기 초반은 서울의 분위기였습니다. 정승환의 활동량과 링가드의 경기 장악력을 앞세워 공격 작업을 시도했고요. 반면 안양은 조금 내려서는 플레이를 선택했고, 특유의 끈끈한 수비 조직력을 선보이면서 서울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전반 20분이 지나자 안양도 세트피스를 활용하면서 서울을 조금씩 위협했죠. 역시 장신의 힘이 좋은 모따를 앞세워 득점을 노렸고요. 또 마테우스의 번뜩이는 슈팅도 있었지만 강현묵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기도 했네요. 김기동 감독은 경기가 풀리지 않자 전반 28분 손승범 대신 루카스 실바를 투입했습니다. 원래 전반전엔 손승범으로 쭉 갈 계획이었는데 안양이 생각보다 좀 더 내려서면서 공간이 나오지 않자 속도가 좋은 손승범 대신 기술이 좋은 루카스를 투입했습니다. 서울은 사실 20세 대표팀에 현재 이제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20세 그 AFC 아시안컵 대회에 2명의 선수가 차출되면서 22세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손승범을 그래도 선발로 쓴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상대 전술에 따라서 김기동 감독은 빠르게 변화를 주었네요. 네, 이 교체는 어느 정도 주요했습니다. 루카스가 수비를 달고 밀집된 공간을 뚫어내려는 장면이 연이어 나왔고, 다소 무리한 동작도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안양 수비의 단단함이 경기 초반보다는 덜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전반전 득점에 실패를 했죠. 개막 라운드에서 안양이 울산을 잡을 때 울산도 전반전 많은 찬스를 놓치면서 경기를 좀 쫓기는 듯 하다가 패했는데, 그걸 생각하면 서울도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후반 이른 시간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후반 2분 만에 링가드가 선제골을 폭발한 건데요. 링가드가 중원에서 오른쪽으로 열었고 정승원이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다가 흐른 게 안양 수비수가 걷어낸다는 것이 링가드 발에 맞고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네요. 네, 볼이 정승원 발을 떠났을 때 제가 볼 때는 링가드가 이제 슈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수비가 건드린 다음에 링가드의 슈팅 그 스윙에 걸리면서 예측과 다른 타이밍으로 볼이 날아가면서 이제 김다솔 골키퍼도 손 쓸 수 없는 그런 슈팅이 되면서 골대로 들어가고 말았네요. 네, 어쨌든 다소 운이 따는 득점이 터지면서 경기는 서울의 흐름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골이 터지면서 안양 입장에선 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서울은 조용욱 대신 문선민까지 투입하면서 빠른 발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자 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는데요. 문선민은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플레이로 안양 수비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를 봉쇄할 수 있었네요. 후반 33분에는 서울의 쐐기골이 터졌습니다. 코너킥에 이은 상황에서 링가드의 크로스를 공격에 가다면 야잔이 발로 내줬고, 이를 루카스가 하프발리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동작으로 때리는 루카스의 슈팅을 보면 임팩트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몸을 눕히면서 짧게 끊어 때리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골 앞선 서울은 그대로 경기를 끝내는가 싶었는데 추가 시간에 수비진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한 골을 실점하고 말았네요.
야잔의 백패스를 최준이 흘렸는데 하필 옆에 발빠른 최성범이 있었고 결국 드리블 치고 들어가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한 골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경기 후 김기동 감독은 마지막 실점 장면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1라운드 제주전에서도 실수로 2골을 내줬는데 또 실수가 나왔다면서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했고, 또 우승을 노리는 팀 입장에서는 이런 실점 하나하나가 큰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또한 김기동 감독은 하프타임 토크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전반전 링가드가 패스 미스가 좀 많고 주변 선수들과 호흡이 지난 시즌만큼 나오지 않는 장면들이 좀 있어서 후반엔 정신 좀 차리고 하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링가드는 후반 시작하자마자 2분 만에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서울의 리드를 안기고 안양 선수들의 경기 의지를 좀 꺾어 놓았죠. 결국 김기동 감독의 요구를 2분 만에 링가드가 응답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네, 이날 서울의 승리, 이 선수의 활약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죠. 바로 야잔인데요. 이날 야잔은 안양 공격의 차단을 6회나 성공하면서 상대에게 찬스를 허용하지 않았고요. 특히 이렇게 흐르기만 하면 실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장면이나 발빠른 야구와의 스피드 경합 등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서울을 구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얘기도 좀 해보자면 이날도 안양은 끈끈한 조직력을 선보였습니다. 또 수비로 전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는데요. 특히 전반전은 자신들이 준비한 대로 경기를 잘 풀어나가면서 서울을 약간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후반 초반 약간은 허무한 실점을 내주면서 이후에 이제 플레이가 조금 소극적으로 변했고 쫓기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경험의 차이가 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원정에서 승점을 가져오지 못했네요. 하지만 울산과 서울이라는 우승후보 두 팀을 상대로 보여준 경기력은 다른 K리그 1 팀들을 긴장케 하기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안양은 자신들의 그런 전술 전략이 더 읽히기 전에 1라운드 로빈에서 좀 더 최대한 많은 승점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5월 6일 날 안양 홈에서 FC서울과 경기가 또 있는데 유병훈 감독은 이날은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선전포고를 또 했네요. 네, 오늘은 서울과 안양의 2라운드 경기를 리뷰해 보았고요. 네, 이제 점점 리그가 무르익으면서 더 재밌는 경기들이 속출할 것 같으니 저희는 계속해서 라운드별 주요 경기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